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제 외출을 하기 전에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1년 전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스웨덴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스웨덴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다낭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아주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미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만나는 행사가 있을 때는 화장을 하지만 평소에는 한 365일 중에서 360일 정도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화장품은 이 정도이고 한국에서 스웨덴에 올 때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을 조금 구매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화장품으로 화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이걸로 간단하게 화장을 하면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선크림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혼자 여행 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외여행은 친구랑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친구랑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혼자 여행을 가거나 동생이랑 가거나 가끔 그렇게만 해봤고 거의 99%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호스텔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서 호텔을 이용할 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혼자 호텔을 이용하면 여행이 길어지는 경우에 외로움이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부대시설 같은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호스텔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편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스웨덴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남아 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낭 여행을 갔습니다. 청주에서 다낭까지는 비행기 값도 저렴한 편이고 엄청 가까운 편이에요. 저희 집에서 공항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해서 다낭으로 떠났고 10일 정도 예약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선크림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쿠션이나 비비크림을 발라주는데 원래는 이 쿠션을 바르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선물 받았거든요, 수정님한테. 꽤 좋아서 틈틈이 바르고 있습니다. 듀벤스 리프레싱 블레미쉬 밤인데 비비라고 해야 되나? 비비 같기는 한데 밤이라고 써있네요. 그냥 톡톡톡톡 찍어주고 펴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잡티가 막 크게 있거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가 아니라서 그렇게 가릴 거는 마땅히 없거든요. 근데 이마 쪽이 조금 노란 편이어서 약간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용도로는 사실 충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약간 톤 보정이 되는 선크림을 바르는 편이고 파운데이션이 들어간 듯한 그런 화장품은 잘 바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다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날은 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새벽쯤에 택시를 타고 호스텔로 이동을 해서 공영 호스텔을 이용해서 머물렀어요. 첫째 날은 일찍 잠들었고 둘째 날은 베트남 여행도 하고 네일 아트도 받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와서 그날 저녁에 루프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머무는 숙소를 소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현실 감각을 잊고 여기가 어디인지 바로 포스팅을 했던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나 호스텔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전날에 네일 아트를 받으면서 거기 네일 아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랑 조금 친해졌어요. 그 사장님이 한국분이랑 국제 결혼을 하기도 했고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어서 성격도 잘 맞고
있고 친구가 됐거든요. 마침 그분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세 번째 날은 같이 조금 다낭을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퇴근을 하고 저희 숙소에 와서 1층에 로비이자 테라스 같은 곳에서 막 한국어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때 망고스틴이랑 이런 베트남 과일들을 먹으면서 막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는 체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보통 외국에 가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엄청 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내 베트남 친구랑 한국어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누군가가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귀를 쫑긋하고 누군가가 듣고 있는 느낌? 테라스의 로비를 조금 둘러보니까 그중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냅백을 쓰고 앉아있는데 덩치도 조금 작은 편이었고 뭔가 어린 20대 초반의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그 소주 있잖아요. 팩에 들어있는 소주를 따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꼬치랑. 아, 한국인이다. 이렇게 갑자기 탁 깨닫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안 그래도 베트남 친구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를 할 때 조금 더 크게 뚜벅뚜벅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를 한국인이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랑 눈이 마주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척을 했냐면 혹시 은수 좋은 날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분이 한국분이고 또 제 구독자분이니까 그냥 반갑고 알아봐준 거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원타지에서 나의 구독자님을 만난다니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만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혼자 여행을 오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막 누군가를 특히 이성을 막 만나서 놀고 이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고 떨어지려는 찰나 그분이 한국어가 엄청 서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뷰러를 했고 여기에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 이 마스카라는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단독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읽어보니까 마스카라 베이스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바르면은 잘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사용을 했거든요. 번지는 마스카라가 아니라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리 제 구독자라고 해도 남성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갑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했던 게 한국어를 조금 어색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트남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베트남 친구보다 더 어색하게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은수 좋은 날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 한국분이 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저를 바로 알아보는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미국에 사는 구독자면 전 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유튜브에는 영어 자막이 없었는데 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알았냐, 저는 영어 자막도 없고 한국인 구독자분들이 거의 90%? 95%가 넘는데 어떻게 저를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유튜브로 안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거에 나가는 거, 정치 쪽에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내 채널을 아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걸 아는 거는 더더욱 신기한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스카라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번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마스카라는 여기에 다 번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번지고 묻어나는 거나 침착 같은 게 없어서 색소 침착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저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우선 본인은 언어가 낯선 것처럼 미국인이고 한국에는 한 2번 정도 가봤댔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국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한국에서 뿌리가 있는데 부모님도 한국인인데 한국어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부모님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약간 혼란스럽게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인종이 혼혈 느낌도 아니고 그냥 한국 토종 100% 느낌인데 부모님이 백인이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하셨거나 아니면은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묻기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LA에서 경찰을 하고 있대요. 그 보안관으로 일을 하면서 곧 몇 달 뒤에 미국인 경찰 동료랑 결혼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했던 이력들을 그 사람이 읊는 거예요. 본인이 미국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한국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이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기자 출신인가 앵커 출신인가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과 관련된 썰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과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맞아서 약간 손절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분명히 부모님이 백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외삼촌은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왔는데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저는 다음날부터 베트남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합류해라. 베트남 친구가 가이드 역할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에 셋이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구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나이도 저랑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또 덩치도 엄청 작고 마른 그런 체격이었기 때문에 막 건장한 남자라기보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촌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카페를 간다거나 식당 같은 거를 갔을 때 돈을 나눠내는 게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애초에 베트남 친구에게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것만 사주고 미국인 거를 안 사주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래서 한두 번은 제가 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번은 사줄 수 있는데 점점 그 친구가 시장에 킹크랩 같은 거를 파는데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싸고 좋은 식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는 킹크랩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갈 일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베트남 친구랑 셋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킹크랩 같은 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제할 때가 돼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젠가 돈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결제를 했어요. 점점 빈도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어를 계속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어를 천천히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상상이나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굳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었는데 점점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백팩에서 마스크를 꺼내는데 그 마스크의 포장이 쿠팡 코멧인 거예요. 근데 쿠팡코멧 마스크를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 주소도 필요하고 핸드폰 번호도 필요한데 점점 뭐지? 왜 쿠팡코멧 마스크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지금 마스카라까지는 끝낸 상태이고 거의 다 화장을 끝냈는데 이 카일리 립 펜슬을 이용해서 입술을 조금 두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돈을 안 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쿠팡코멧 마스크가 나오니까 진심으로 이상한 거예요. 쿠팡코멧 마스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온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돈을 쓰고 놀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다. 지금 현금을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틴트인데요. 대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바른 틴트입니다. 베네피트의 차차 틴트. 이렇게 입술에 발라주고 볼에 여기 위쪽에 눈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치크로도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현금이 없어서 저에게 나중에 줄 생각이면 그냥 본인이 ATM기에 가서 현금을 뽑아서 쓰면 되는데 왜 나한 번거롭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엄청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근데 안 그래도 그 전에 계속 제가 돈을 내게 유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돈을 갚지 않고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영어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또 인스타그램이 본인 사진이 있고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정체는 같은 사람인데 그냥 돈을 빌리고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야겠다? 우선 이 사람의 국적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텔 로비에 가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까 그 미국인 어디에 있어? 이렇게요. 호스텔이든 호텔이든 여권을 저희가 맡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 사람의 국적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니까 제가 캐묻듯이 물어보면 안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미국인 지금 외출한 거야. 어디에 있어? 나 지금 그 사람 찾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인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나랑 그 로비에서 대화했던 남자 있잖아. 그 베트남 친구도 같이 있어서 너희랑 같이 인사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국인이야. 나는 그래서 너희 둘이 한국인이라서 친구가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 사람 미국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 한국인이고 한국 여권을 맡겼는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한국인이 맞았어요. 그리고 영어 이름이 있고 한국어 이름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한국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거든요. 실제로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척을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 사람이 보여줬던 결혼을 할 거라는 미국인 경찰도 거짓말이었고 사진도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히 한국인이었는데 미국인인 척하고 한국인인 저를 완전하게 속인 거죠. 그 사람의 본명이 신땡땡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깜짝 놀라고 저를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따지고 들지 못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 정체를 알았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무서운 거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시간보다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난 이후에 아직도 베트남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친구의 네일 가게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보니까 뭔가 베트남에 살면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죠. 이름부터 국적, 심지어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까지 속였으니까 한마디로 완전 사기를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여행에 와서 그냥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고 또 그렇게 우연히 저를 속인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나, 제가 떠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몇 달 시간이 지나서 그 베트남 네일 가게에 가서 돈을 빌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상습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알아보고 또 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향적인 관계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쉽게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것들 다 나눠주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가진 것들을 잘 내놨는데 그 사람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회가 막 밀려오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랑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형태로는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가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한다거나 실제로 없는 상황이었다면 뭔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가 더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라는 공간에 있다 보면 같은 한국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온통 거짓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오는 상처나 허무함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결론은 낯선 여행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인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속상한 이야기죠. 한국인을 조심해야 된다니.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한인이나 한국인들도 많지만 때때로 뭔가 같은 한국인끼리 상처를 주거나 이용하기가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서로의 취약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을 가신다거나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